1억을 버는 뭐 지표 뭐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썸네일에 끌려 들어간 거지. 나도 그럼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측 의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사람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야. 결과는 더 안 좋은 거야. 안녕하세요, 마샬입니다. 비트코인도 움직일 기미를 안 보이고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횡보가 길어질수록 시장이 언제 갑자기 움직일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조바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이 깔려 있으면 거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큰 손실이 되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그러시겠지만 저 역시 코인 시장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단맛, 쓴맛 겪어가며 이 시장에서 살아남다 보니 어느샌가부터 온라인에서 사람들에게 코인 매매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넘게 사람들을 코칭하고 지켜봐오며 제가 보고 느꼈던 점들이 정말 많은데요. 앞으로 이 마샬로그라는 코너를 통해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유튜브나 기타 인터넷 정보들을 통해 코인 트레이딩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엔 정말 희소성 있게나마 매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나쁜 정보들이냐? 그렇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실질적이지 못한 정보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매매법이라는 말만큼 웃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매매 기법이라 할 수 있겠죠. 사전적 의미로는 매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기교 내지 방법 자체를 뜻하는 것인데 코인 공부를 막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매매법이라는 단어는 왠지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왠지 이걸 적용해서 매매를 하면 수익을 안겨줄 솔루션처럼 느껴지고 이 글자 앞에 얼마를 번 이런 수식어가 붙으면 더욱 현혹되기 쉽죠. 매매법이라는 워딩을 실질적 수익 발생 기법으로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기대는 늘 그만큼의 실망을 안겨다 주니까요. 코인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 매매법이라는 것들을 익히기 시작하며 보조 지표들도 섭렵하게 되죠. 재밌는 건 여기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역시 공부를 하고 트레이딩을 하니 돈이 벌리는구나. 내가 제대로 된 걸 배운 게 맞구나 라며 안도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죠. 수익을 안겨주긴 했지만 그것에 대한 보장은 사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내가 적용한 매매법이 어느 기간까지는 100%의 보장률을 자랑하더라도 그 확률은 언제든 한 자릿수로 바뀔 수 있죠. 이상하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내가 뭘 빠뜨렸나? 이렇게 다시 시도하지만 결과는 또 손절이죠. 이쯤 되면 처음 벌었던 수익들도 이미 다 갈려 없어졌을 때죠. 또 다른 매매법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전에 그 매매법보다 더 보장을 주는 혹은 병행했을 때 나의 승률을 더 높여줄 그런 필승 매매법 말이죠. 그런 게 정말 있을까요? 내가 처음에는 MACD나 RSI 뭐 이등평균선 같은 보조지표 위주로 이제 그 보조지표가 습득하기가 좀 편하고 빠르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했을 때 1억을 버는 뭐 지표 뭐 이런 식으로 RSI 이거를 몰라서 뭐 당한다 이런 자극적인 썸네일에 끌려 들어간 거지. 나도 MACD 골크가 났을 때 들어가. 그럼 결과가 가끔 좋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가 문제였냐면 내가 스탑로스를 어디 박아야 되는지 타깃 프라이스는 어딘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게 없었던 거지. 너무 항상 타점은 그냥 보조지표를 보고 들어가서 손익비가 좋은지 아닌지의 그 스케일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 모든 타깃가가 추상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손실을 본 거지. 코인 시장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왜 매매법을 1번이라 생각할까요? 차트에서 추세나 작지 않은 방향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장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옳은 방향 선택에 의한 수익의 욕구가 크다는 것이죠. 롱이건 숏이건 방향을 정하고 진입하는 것이 주문 체결에 있어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익이 만들어지기까지 밀접하게 연관된 과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곤 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시끄러운 클럽에 들어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마음에 드는 이상형의 여성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나 시끄러운 와중에 여성의 이야기는 유독 귀에 들리게 되죠. 이런 걸 심리학에서 선택적 주의라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머리로 무한정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잖아요. 제한된 정보 처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득이 되는 보상과 연결된 행위나 정보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원리인데, 주의를 기울이는 만큼 그 행위엔 가치 역시 더 부여가 되는 것이라 심리학 서적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주의는 필연적으로 선택적 부주의를 가져오는데요. 최악의 상황이라면 선택적 주의와 선택적 부주의에 대한 선택이 뒤바뀌어 그렇게 행동을 하였다가 손실이나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겠죠. 매매법을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돈 좀 잠깐 벌었다가 결국 그 돈을 날리게 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욕구와 감정이 앞서 주객이 전도된 매매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매매법보다 더 중요한, 그러니까 선택적 부주의로 잘못 설정이 됐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드 관리이자 리스크 관리입니다. 코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교육해 오며 가장 많이 알려드렸던 내용인가 동시에 가장 큰 개선을 보여주었던 방법에 대해 잠깐 일러드리자면, 매수 존이 명확하게 설정이 됐다는 가정하에 시드를 3번에 걸쳐 분할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3번 모두 같은 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찾게 된 간점이 최소화된 비율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분할 진입을 했을 시 가장 큰 장점이라면 첫 번째로 안정적인 평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며, 두 번째,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심리적으로 위축될수록 더욱 리스크 관리를 안 하게 되는 등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는 법이니까요. 진입 시드의 비율을 만들기까지 켈리 공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켈리 공식은 반복적인 투자에서 수익이 최대가 되는 최적의 투자 비율을 구하는 방법이죠. 언급한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점이라면 수치화된 수학적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인트죠. 매매에 있어 선택적 주의를 가져야 한다면 그것은 감정과 사념이 최대한 배제된 수학적 접근을 통한 시드 관리,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 역시 많은 손실을 겪어오며 바로 이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도출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의 중요성과 방법들을 알려주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려줘도 안 합니다. 손실을 겪기 전까지, 그 뼈저린 고통을 느끼기 전까지는 그 중요성에 대해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줘도 절대 적용을 안 해요. 딱 한 번 엄청난 손실을 겪기 직전에 정신을 차리고 개선된 사례가 있긴 했었네요. 2022년 9월 말부터 약 2달간의 차트인데요. 팀원 중 한 명이 시드 분할 없이 풀시드로 여기서 4배 레버리지 롱 진입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 친구가 전사의 심장으로 거의 2달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날 새벽 차트가 그려지는 모습이 어째 곧 급하락을 앞두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탈출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팀원 전원이 미친듯이 카톡을 울리게 하여 결국 탈출을 시켰습니다. 만약 이때 탈출하지 못했다면 강제 청산이 될 만큼의 하락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 이 친구 역시 정형화된 시드 투입과 반복적인 손절 금액 세팅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생활화하여 지금은 훌륭하게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됐네요. 흐름이 좋을 때야 뭐 이평타면서 올라가니까 내가 좋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반대로 나중에 다 뱉게 되어 있지. 쏟을 때는 너도 알잖아. 우저집밥만 계속 박살내면서 내려가니까. 그런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예측을 잘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사람 일반인들과 다를 게 없는 거야. 결과는 더 안 좋은 거야. 많은 코리미들이 수익이라는 기대만 바라보고 손절을 걸어두는 것 이상으로 더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에 염두를 두지 않는 것을 자주 봅니다. 수익을 위한 분석보다 잃는 것에 대한 대비가 더 먼저 갖춰져야 할 필요성이 각인되지 못해서일 텐데요. 원툴로 잘하는 것이 좋은 매매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쓰던 게 잘못됐다 판단되면 또 다른 툴을 찾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죠. 목숨을 살려야 하는 수술을 할 때 한 가지 도구만 쓰는 의사는 없습니다. 목숨만큼 소중한 게 우리의 돈 아니던가요? 지금 매매를 하는 나의 모습이 혈압도 재지 않고 MRI, 엑스레이 사진도 안 본 상태에서 메스 하나로만 수술을 하려는 것과 같지는 않은지 객관화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라 판단되게끔 실질적이지 못한 컨텐츠들을 너무 많이 본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보시고 유튜브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한 예로 시드 관리와 리스크 관리의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 외에도 매매에 있어 관점과 생각을 바꿀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마샬 차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